인생 40대의 희노애락, 그중에 희 빼고는 다 느껴본 사람입니다. 시 같네요. 시 같아. 인생 40의 희노애락 빼고, 희노애락에서 희만 빼고 다 느껴봤대요.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이 절실히 필요할 때 선생님의 강연, 인터넷을 처음 들었습니다. 참 잘 살아왔다고 토닥토닥 한마디에 치유되어 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고맙습니다. 혹시 손 들어주실 수 있어요? 40대라고 했는데 40대 맞습니다. 네. 좀 50대 같은데. 자, 인생의 40대 희노애락 중에 희만 빼고 다 느껴봤다. 이렇게 사실은 구구절절한 글을 쓸 수 있다는 거는 진심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친구랑. 친구. 옆에 계신 분. 근데 늦게 와서 화났어요, 저. 누가 화가 났어요? 제가 살짝 화났는데 선생님 강연 듣고 나중에는 카톡을 보냈어요. 어차피 늦은 거 천천히 와. 그렇게 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왔으니까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에 늦은 거에 그렇게 화를 내진 않는데 보통 우리 선생님이 어떤 화가 많이 있다. 진짜 열심히 살다가 네. 화가 생겼다. 네, 화가 너무 많아요. 진짜. 화가. 네.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성악을 전공했잖아요.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한테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노래를 딱 하잖아요. 창욱이는 노래에 화가 많아.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제 그때는 선생님이 그걸 되게 좋게 말해서 열이 많아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지금 노래를 부를 때 까로미오 벤 그레딜면 센자 디텔라 한구이 셜고 예를 들어 노래를 만약에 지금이면 이렇게 부르겠는데 그때는 까로미오 벤 그레딜면 센자 디텔라 한구이 셜고 그러니까 항상 노래에 저는 열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 화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열이라는 것도 적당해야 열이잖아요. 그 적절함을 벗어나면 이게 화가 될 수도 있고 분이 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나중에 생각을 해봤죠. 나는 왜 사랑 노래도 다 화나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엄마들도 보면 아이를 사랑해서 말한다고 하는 건데 애들한테는 왜 이렇게 엄마는 화를 내? 엄마 왜 이렇게 화를 내? 그러면 내가 뭐로 화를 내? 내가 뭐로 화를 내? 니들은 엄마가 말만 하면 이 새끼들 아주 그냥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냐고. 엄마 뭐로 화를 내? 엄마가 화내는 사람이야? 지금 여러분 보기 어때요? 또라이 같죠? 또라이 같잖아. 또라이. 그러면 남편이 옆에 또 왜 뭘 애들한테 그렇게까지. 이 집안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내 편은. 그럼 좀 미친년이다 있나 좀. 내가 그럼 왜 이분이 이랬겠냐고요. 우리가 왜 이러겠냐고요. 화나는 장면을 많이 봤겠죠. 우리가. 저도 선생님도 화나는 장면을 봤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때 너무 힘이 없으니까 그 화나는 대상과 상황에 대해서 뭐라 하지 못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참았겠죠. 또 참았겠죠. 또 참았겠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맞는 말은 기분 나쁘게 하고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더 단돌이 하려고 하다가 남을 옥죄이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떠나게 될 때 이거 봐 머리 검은 것들은 가죽 거두는 게 아니야. 그리고는 이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또 가두는 거예요. 왜? 화나는 장면을 많이 봤으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즐거운 거를 많이 한 번에 얘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끊어가야 되겠어요? 즐거운 걸 많이 봐야 된다. 맞아요. 화를 뽑아내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요. 뇌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심오한 기관이어서. 우주처럼 넓고 심오해요. 찾기가 어려워요. 못 찾아요. 마치 지금 지구인들이 우주의 생명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 추천으로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재미있는 걸 많이 봐야 돼요. 잘 오셨어요. 40대에 이런 글을 쓴다는 건 진짜 희 빼고 다 느껴본 사람일 거예요. 지금이라도 희를 자주 접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주변에 선생님이 의도치 않게 조졌던 사람들에게 언젠가 깨달음이 온다면 진심 어린 사과를 하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장에 쏟아내기만 하는 찌든 직장인입니다. 채워져야 되는데 다시 회복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책을 추천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순간 어떤 기운을 보낸 줄 알아요? 지책 얘기하려고. 제가 속으로 뭐라고 생각한 줄 아세요? 어떻게 알았지? 눈치는 겁나 빠르네. 굶어 죽진 않겠구만. 유튜브 추천드려요. 책은 아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책을 추천하지 않아요. 대신 유튜브에 제 강연은 그냥 이거 다 우리가 광고만 좀 몇 번 보면 무료니까. 근데 유튜브는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걸 구독하고 적극적으로 의지를 표명하면 유사한 컨텐츠들을 추천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창호 것만 계속 보면 안 돼요. 그 되게 위험한 방식이에요. 김창호 걸 보다가 다른 것도 봐야 김창옥이 더 잘 보여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뭐 잘났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건 다른 것도 마찬가지죠. 김창옥 걸 보다가 다른 걸 봐야 다른 게 더 잘 보이고. 그러니 하나만 보지 마셔라. 그게 되게 위험하고 되게 편협해질 수 있다 우리가. 그러니 김창옥 것도 보고 뭐 다른 것도 보고 뭐 또 다른 것도 보고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저 사람의 저게 아주 나랑 잘 맞고 이런 게 좋네? 저기에는 이게 좋고 여기에는 이거 좋네? 그러면서 자기만의 것을 구축하는 게 좋다는 거죠. 이번엔 두 사연을 같이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초년생의 우울증을 겪고 있는 아이의 엄마입니다. 성향이 저와는 다른 아이이고 소심해서 사춘기 때도 저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저와 아이를 위해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분이 한 분 계셨고. 안녕하세요. 김창욱님. 김창욱님과 동갑이라 친구를 만나러 오는 것처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딸과 함께 왔습니다. 이거는 뭔 대도 안 한 이 전개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친구 만나러 오는 것처럼 기분 좋은 마음으로 남편과 딸과 함께 왔습니다. 딸이 어렸을 때 안 좋은 일로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최근에 상담을 받고 있고 저도 남편과 상담을 받으며 극복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창 예쁠 나이에 힘들어하는 딸을 보며 미안하고 애틋합니다. 앞으로 잘 견뎌내고 극복해서 우리 딸이 잘 이겨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딸을 위한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 드시기가 불편하시겠죠? 네. 만약에 드실 수 있으면 드시고 아니면 제가 그냥 제 간단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신 분 아니시죠? 제가 아버지가 계셨는데 아버지가 없는 것처럼 자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뭐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상황이 우리가 그러면 뭐 어떻게 뭐 부정적으로 뭐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저뿐만이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따님도 그렇고 지금은 왜 슬프냐면 나 말고 누군가 또 나랑 비슷하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람을 이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보면 비록 얼굴을 보진 못하지만 그게 약간 진동이 돼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요. 어려서 동네에서 이렇게 밖에 그때는 학원 안 다녔거든요. 저 어렸을 적에는.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막 놀다가 이제 다른 애들한테 제가 좀 어리고 키가 작고 몸이 왜소하고 그래서 좀 처맞고 집에 들어오면 집에 오면 저희 누나가 이제 그때는 3명이 있었으니까 그럼 누나가 이제 제가 맞은 걸 보면 좀 미국 영화처럼 왜 무슨 일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맞았어?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그때부터 나요. 그 전까지는 안 울었는데 누나가 누구한테 맞았냐고 물어보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울어야 살거든요.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못 울어서 죽는 거거든요. 못 울면 병이 더 심각해지고. 근데 뭐 남자들이 뭐 세상 살면서 울 일이 뭐 있습니까? 그냥 술 먹고 비둘기 밥 줄 때나 뭐 대한민국에 비둘기가 왜 많아진 것 같아요? 전부 회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뭐 그때나 뭐 앉아가지고 우는 거지 뭐 맨정신에 울기가 어렵거든요. 울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울 일이 있는데 이게 슬픔이라는 게 수증기처럼 우리 안에 있는데 따뜻한 햇빛을 만나야 비가 되어 내리지 않겠어요? 그래야 내 몸에 있는 독소가 내 몸 밖으로 빠지지 않겠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같이 슬프면 그냥 슬프고 나도 저 사람 힘든 걸 보고 나도 내 슬픔으로 힘들고 아 우리가 또 저 사람도 그렇게 힘들구나. 근데 그건 내가 마음이 조금 넉넉해야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그냥 내 마음이 넉넉하지 않으면 누가 힘들다 그러면 나도 힘들다. 나도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마음이 조금씩 넉넉해지면 또 그 사람 힘든 거 보면 눈물이 나고 뭐 그런 거겠죠.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창 예쁠 나이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따님 부디 새 힘이 생기고 우리의 트라우마의 깊은 상처에 좋은 물이 들어와서 웅덩이가 호수가 되고 바다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2년 전부터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선생님의 영상을 자주 봤습니다. 꼭 한 번은 직접 강연을 듣고 싶다는 말을 남편이 흘려듣지 않고 예매를 해줘서 오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힘든지 아직도 혼란스러운 마음을 잡기가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강연을 듣는 순간이라도 마음의 잔잔함이 찾아오기를 바라봅니다. 꼭 한번 가고 싶어 이 말을 남편한테 좀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했는데 남편이 그거를 네, 들어줬어요. 어떤 게 힘드셨어요? 결혼도 조금 일찍 하면서 앞만 보고 계속 달렸다가 40이 좀 넘어가면서 직장 생활에서도 조금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었고 아이들을 키우는 데서 좀 이벤트가 있었는데 제가 워낙에 불안감이 좀 높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컨트롤이 안 되고 그래서 뭐 상담도 받고 약도 먹고 뭐 이런 힘든 시간을 지금도 보내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토크쇼 같은 데를 좀 많이 다니면서 저한테
시간을 좀 주면서 위로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1번, 살다가 정말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몇 가지의 우리한테 이렇게 소스가 있을 수가 있는데, 사람의 몸이 호르몬과 신경이 엄청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때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때가 어떤 때인지 신경과학자들이 뇌공학자들과 함께 알아내는데, 막 이걸 막 꼽아가지고 기도를 하거나 명상을 할 때 그렇게 된대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강력하게 호르몬과 신경들이 안정감을 보이는 때가 있대요. 그게 언제냐면 고맙다고 느낄 때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고맙다고 생각할 만한, 억지로가 아니라 이건 되게 그래도 고마운 일이야, 그걸 찾아내서 그걸 딱 잡아야 돼요. 그게 마치 여러분 고동 같은 거 빼먹을 때 뭘로 빼죠? 이렇게 이쑤시개 바늘, 요지라고 안 해서 감사해요. 그런 나카무라상 같은 사람 진짜. 그리고 바늘, 요즘에 집에 바늘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옛날 또 올드스쿨이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쑤시개로 빼잖아요. 근데 중앙을 빼면 쑥 들어가 버려요. 어디로 해야 돼요? 사선으로, 끄트머리에. 그리고 이렇게 빼야 돼요? 이렇게 빼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빼면 똥까지 깨끗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똥은 남편 주고 이제 앞에 있는 건 내가 먹으면 되잖아요. 이거하고 너무 똑같아요. 저도 그렇고 선생님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힘든 상황을 좋아지게 하려면요, 직선으로 좋아지게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4배, 5배 될지 몰라요. 왜? 이렇게 돌리는 거니까. 근데 그래야 우리의 저기에 있는 마음의 똥까지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려면 그 첫 번째가 뭐냐? 내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고마워할 상황을 찾아내자는 거죠. 제가 보기에 지금 그건 누구냐면 남편인 것 같아요. 왜? 나 그냥 한 번 했다고 했잖아요. 나 김창욱 강사님, 나 좀 저기 강연 가고 싶어. 궁금하네?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보통 남편들은 그 새끼 지가 말한 대로 안 살아. 가봐, 그 새끼 얼굴 마탱이 갔을걸. 지금 남자분들이 왜 웃어요? 다 했거든요. 그런 새끼 말을 뭐하러 들어 자기야. 그 새끼 지금 지도 마탱이 가가지고 지금 막 병원 댕긴대. 대부분의 남자가 그럴 수 있는데, 남편분은 세상에 그 한마디 한 걸 갖고 기억했다가 예매를. 그거는요, 그런 남자랑 사는 여자 대한민국에 10,000명에 한 명도 안 될 거요, 진짜. 그러니까 이건 고마운 일이잖아요. 내 삶에 고마운 일이고, 이 남자에게 너무 고마운 일이잖아요. 부부가 그러기 어렵거든요. 그거는 진짜 사랑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왜? 두려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무서운 거보다 훨씬 센 거, 두려운 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네. 두려움. 남편은 지금 사랑이겠죠. 그러니까 그 지점을 찍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워하는 그 지점. 그래야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 이거 참 고마운 일이야. 이런 남편이 있다는 게. 그 순간 몸에서 신경세포, 모든 호르몬들이 훨씬 긍정적이고 안정적인 화학적 구조가 훨씬 된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살다가 또 고마운 만한 일거리, 감사할 만한 일거리를 합리적으로 찾아내는 거예요. 막무가내식은 안 돼요. 이건 정말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고마워. 그래야, 그러면서 이렇게 빼자는 거죠. 그리고 6개월 했는데 안 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no! 우리는 그 상처를 16년, 26년, 36년 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6개월 안에 그걸 빼겠어요?
그러니 그래, 내 상처가 이만큼 됐으니 나도 이만큼 같이 갈게. 그리고 완전한 치유를 향해 목적으로 가기보다는요, 지금을 그냥 같이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 완벽하게 좋아지는 그날을 꿈꾸잖아요. 그럼 조금 좋아졌다가 안 좋아지면 봐봐, 안 되잖아. 김창호 그 새끼 이거 들어도 안 돼.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가 어제 밥 먹어서 심지어 우리는 한 달 전에 뭐 먹었는지 잘 기억 못해요. 그리고 우리는 어제 먹은 거 이미 배가 다 꺼졌어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밥을 우리가 어제 먹고 그제 먹었다고 그걸로 내가 막 갑자기 이렇게 안 된다고요. 그건 에너지원으로 쓰고 나가고 진짜 괜찮은 건 운동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는 거지. 그러니 우리는 지금 밥을 몇 년 먹었겠어요? 네? 여러분 밥 몇 년 잡수셨어요? 표정 많이 먹었다 이 새끼야. 47년 간식도 많이 먹고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스타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인스타에서 본인이 잡순 거 봐보시라고요. 그 제사상 찍듯이 계속 찍어낸 거 어느 날 보면 내가 이걸 다 처먹었나 싶잖아요. 내가 이걸 다 먹었다고? 이거를 세상에. 근데 기억도 못해요. 사라진 것 같아. No, 그거를 먹었으니 우리 여기 있는 거죠. 그러니 6개월, 1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그래, 이게 먹고 좋으면 먹고 사라지더라도 또 먹자. 밥을 먹듯이.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남편은 정말 잘 만나신 거라고 생각해요. 잘 되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입니다. 콘서트에 오게 되어 행복합니다. 저의 고민은 실증을 쉽게 느끼고 새로운 것에만 흥미를 가지고 금방 또 실증을 느낍니다. 그나마 실증을 느끼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같이 온 신랑만이 지금껏 저에게 늘 새롭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박수 쳤다는 건 뭘 의미하겠어요? 여러분의 결혼이 불행하다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밖에 없겠네요. 자, 본인 소개 간단히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40대 주부입니다. 오늘 누구랑 오셨어요? 신랑이요. 그 실증 안 나는 신랑하고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을까요? 한 15년, 16년 정도 된 것 같아요. 15년, 16년 됐는데 지금도 남편하고 이렇게 오면 좀 연애하는 것 같고 데이트하는 것 같고 오늘 그런 마음으로 오신 거죠? 네. 그래요. 근데 다른 거는 어떤 거는 실증이 막 나요? 너무 좋아해서 물건을 사거나 음. 배우고 싶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딱 사놓고 관심이 뚝 떨어져서 사용 안 해본 적도 많고 뭘 배우고 싶어서 갔는데 너무 재미없어서 꾸준히 뭘 해본 적이 없더라고요. 최근에 뭐 시도하다 그만둔 건 뭐예요? 프리다이빙? 몇 번 하다 그만뒀어요? 한 번. 제가 보기엔 남편은 선생님을 좀 실증내야 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프리다이빙 한 번 하고 그만두셨고 물건 샀는데도 배달 왔는데 뜯지도 않은 것도 계세요? 네, 주로 관심 있는 분야는 주방용품. 요리를 그럼 좀 자주 하시나 보네요? 아니에요. 남편분께서 성불하신 표정입니다. 남편분은 이런 아내분의 좀 급한 변덕이나 변심을 뭐라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괜찮아, 또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사기도 하고 경험도 해봐 이렇게 하는 편이세요? 처음에는 마음에 좀 안 들었는데요. 이제는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 받아주고 있는. 바다는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 때문에 바다래요. 그래서 시퍼렇게 멍이 들었다네요. 아내분은 언제부터 이러셨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태어날 때. 참 할 말이 없고요. 정말 그냥 한 가지 확실한 건 결혼을 잘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께 이런 거 하나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절 인연이라는 게 있다. 저는 최근에 들은 단어 중에 되게 좋은 단어였어요. 사람들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생기거나 특별히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들면 영원하기를 바라는 게 있대요. 내가 이거 되게 좋아요.
근데 물건도 아니고 그게 사람이야. 그러면 우리 영원하자고 말해요. 그래서 영혼을 상징하는 뭐를 사고 싶어 하는 거죠? 영혼을 상징하는 보석이 뭐예요? 다이아몬드. 근데 영혼을 진짜로 상징하려면 2캐럿은 돼야 된대요. 2캐럿 밑은 순간.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길 바래요. 근데 참 희한하게요. 대부분의 것들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다해서 영원하기를 바랬는데 그 관계가 정리가 되어지거나 깨지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믿지 않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소망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 그리고 전에는 이쁜 분홍색, 이쁜 보라색 뭐 이런 색들을 입었다가 삶에서 이제 색이 없어져. 그럼 이제 회색, 흰색, 검정색. 오늘 여러분 색 좀 봐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옷 색깔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색. 그 색이 이제 더 이상 그 봄의 색이 없어. 사람을 믿지 않아. 사랑도 믿지 않아요. 왜? 내가 너무 진심으로 해봤는데 영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영원에서 더 멀어져요.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거나.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영혼을 추구하기보다 대부분 영원할 수 없으니 이 한순간이 너무 짧으니 그 짧은 게 소중하다고 여기는 게 더 영혼에 가까워지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해가 안 되는 분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여러분 표정이 재수학원에서 한 3교시인데 얼른 우동 먹어야 되겠다. 지금 영혼을 소망해요. 그러다 보니 대부분 영원하지 못하다는 걸 경험하잖아요. 물건도, 사람도. 그러니까 진심으로 영원하기를 바랬던 사람들은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고 삶을 믿지 않고 사랑도 믿지 않고 봄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색깔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샤넬이 등장해요. 자, 코코 샤넬. 그 샤넬이 이런 말을 했어요. 럭셔리함의 반대말은 천박함이 아니다. 럭셔리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흔함이다. 그래서 샤넬이나 에르메스나 이런 브랜드는 물건 하자가 있으면 싸게 팔면 되는데 안 팔고 잘라서 불질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과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 불질르는데 어딘가. 근데 그 아까운 거 돈 조금 20, 30% 싸게 주고 팔면 몇 천억, 몇 조 될 텐데 왜 그러겠어요? 자기네 브랜드 가치를 유지하는 게 몇백 조거든요. 그러니 몇 천억, 몇 조 벌자고 브랜드 가치를 까먹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보기에 품질이 안 좋다 싶으면 잘라서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럭셔리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럭셔리하다는 것은 그럼 결국은 뭐예요? 희소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한 것이 없다. 그러므로 이 한순간이 너무 소중하다. 그래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니 한 번이 두 번 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두 번을 또 소중하게 생각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성의 심리하고 똑같아요. 이것도 여성의 개인차겠지만, 자, 오늘 봄날이에요. 이제 데이트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더라고요. 날도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여자분들도 막 친구 둘이서 나무 앞에서 사진도 막 찍어. 한 애가 이제 찍어, 야, 빨리 찍어. 그리고는 여자가 벚꽃 빵 차더니, 찍어! 빨리! 도라이가 천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남자, 여자가 연애를 해요. 자, 근데 연애를 하는데 이 남자가 이 여자하고 뽀뽀를 하고 싶으면
그냥 이 꽃길을 아름다운 느낌으로 걸어야지 이 여자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게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다가 자 같이 이렇게 걸어갔어요. 팔짱을 끼진 않고. 근데 같이 걸어가다가 어떻게 돼요? 손이 약간 이렇게 스치잖아요. 그럼 그때 여성분들 그리고 나 손에서 담배 냄새 날 텐데 신아. 자 그러면서 이게 조금씩 열리려면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남자가 그럼 뭐 뽀뽀는 언제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케이 지금 합시다 이렇게 하기 그렇잖아요. 자 이게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삶은 되게 여성의 마음 같아서 이렇게 무슨 오피셜하게 열리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열려. 근데 그 질서를 지키면 빨리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영원하고 싶은 영혼에 벌써 가버려 있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삶이 더 그렇게 구조가 안 돼 있다니까요. 이 한 번을 소중하게 생각하면, 이 길을 걷는 걸 소중하게 생각하면 삶은 우리에게 그 다음 단계를 보통 열어요. 여성의 마음이 그렇듯이. 네? 오늘 손 안 잡았어. 근데 이 남자랑 이렇게 걸으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좋았어. 이렇게. 날도 좋고 뭐. 그 마음이 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만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영혼으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영원하지 않으니까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지금 한 번을 영혼처럼 생각하고 보내고 그러다가 영혼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본인의 그 자리를 잡으실 거예요. 그리고 못 잡아도 괜찮아. 왜요? 그거를 받아주는 남자를 만나셨네요. 당신이 프리다이빙 그거 한 번만 하고 그래도 괜찮다. 내가 숨 막혀 뒤지면 된다. 너무 영혼에 안착하려고 안 하셔도 프리다이빙도 한번 해보고 또 그릇도 사보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괜찮다. 영혼을 꿈꾸지 말고 한 번이어도 괜찮다. 심지어 그 그릇 안 썼는데 우리 그 그릇 살려고 하면서 행복했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자, 근데 또 한편은 뭐냐? 우리가 해마다 물건을 샀는데 해마다 물건이 없다고 느끼는 건 물건이 없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우리의 정확한 취향이 아직 없거나 정서의 허기가 이를 때 우리는 뭔가가 없다고 느낀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는 거죠. 물건은 왜 만족감이 있냐면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려고.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의 순위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내 안에 뭐가 있지? 그리고 그거는 수없이 해봐야 돼요. 내 안에 뭐가 있지? 옷도 내 안에 뭐가 있지? 10년이 지나도 이 옷은 내가 즐겨 입을 것 같은 건가? 전 오늘 그 옷만 입고 왔어요. 이 바지는 산지 7년. 이거 군복 바지예요. 약간 독특하죠? 그리고 셔츠는 이거 제가 입는 되게 뻔한 스타일. 팔 걷어서 입고 그냥 이렇게 시원한 거 여름에 입는 거. 신발은 제가 한 15년 전부터 신는 페니 로퍼라고 그냥 이거 제가 좋아하는 착장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옷장을 열어봤는데 옷이 비싸다고요? 비슷한 게 많다. 언제 왔던 거예요, 저희 집 정말? 나 순간 소름 돋네. 제 옷이 꽤 많은 거예요, 옷이. 옷이 꽤 많아. 근데 올 1년 동안 안 입은 옷을 추려봤거든요. 70%는 안 입었더라고요. 그리고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 다 알게 되실 거고 아셨을 거예요. 옷도 입는 옷만 입어요. 가장 심각하게 반복되는 건 신발이에요. 신발은 나이가 들고 몸이 피곤할수록 어떤 신발만 신어요? 편한 신발만 신어요. 예전에는 이쁘면 불편하고서라도 좀 신었어. 근데 나이가 먹으면 편한 신발만 신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은 편한 사람하고 해야 돼요. 아니 몇 번 할 거면 그거는 뭐 이 새끼랑도 해보고 저 새끼랑도 해보고 괜찮아. 진짜 인생 짧아요. 진짜 많이 해요 결혼 진짜. 근데 결혼은 누구랑 하라고요? 편한 사람하고 하세요. 편한 사람. 남자든 여자든. 안 그러면 안 신어요. 안 신어. 그냥 안 신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함께 시간을 공간을 안 한다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인간 너무 단순하거든요. 몸에 힘이 있을 때는 불편해도 한다니까요. 예뻐 보이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살아봐라. 여름 멋쟁이는 쪄 죽고 겨울 멋쟁이는 얼어 뒤진다. 저희 어머니의 말씀에는 항상 죽음이 주제였었어요. 근데 여름 멋쟁이는 쪄 죽고 겨울 멋쟁이는 얼어 뒤진다. 이거는 젊은 사람에게 한해서 통용되는 말이에요. 젊을 땐 쉽게 말해서 간지나면 그렇게 하거든요. 나이가 먹으면 편하고 싶어 하죠. 몸에 힘이 들수록 더 편하고 싶어 하죠. 그러니 편한 사람. 그래서 취향은 찾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지나도 내가 좋아할 만한 내 취향. 옷에서부터 찾아봐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 패션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패션을 통해서 뭘 찾고 싶은 거예요? 네? 뭐만 물어보면 분위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는 패션을 통해서 패션 디자인의 계보를 알고 미드 센추리 작가의 작가 계보를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작가들을 통해서 그 패션 디자이너를 통해서 그 트렌드를 통해서 뭘 알고 싶어요? 나. 여러분, 나. 이게 너무 중요한데 대한민국은 이런 말을 알려준 적이 없이 학생들을 가르쳤네요. 너가 누구니? 넌 뭘 사랑하니? 넌 뭐에 집중하게 돼? 넌 뭐 할 때 심장이 뛰어? 그게 살아있는 거야. 부디 우리를 찾는데 우리의 돈이나 시간에 20-30%는 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역할을 하는 데에 100에서 120%를 쓰는 것 같아요. 엄마 역할, 아버지 역할, 사장님 역할, 직원 역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부모 역할, 자식 역할. 그래서 사회가 발전했는데 억울함이 생겼네요. 우울하니까 택배를 시키게 되고. 택배 왜 많이 시키냐면 택배 시킬 때 사랑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나온대요. 설레이잖아요. 그 며칠 왔나? 오늘 퇴근하고 집에 가면은 왔을래나? 옷 시켜가지고 입어봤는데 거지 같고. 분명히 모델 봤을 때 이런 느낌 아니었는데 나 이제 모델 봤을 때는 이거 쉬폰 치마 이거 샬라샬라라 했는데 내가 입으니까 완전히 무속인 같이 됐네. 진짜 완전 짜증나. 이거 뭐야 진짜 옷 거지 같은 걸 보냈네. 사진만 잘 찍어가지고 자기 거지 같은 건 생각을 안 하고 옷만 거지 같다고 막. 또 반품 있잖아요. 반품 시켰다 반품 시켰다 반품 시켰다 반품. 완전 블랙리스트. 우리를 찾는데 20에서 30%의 돈과 시간은 썼으면 좋겠습니다. 관심도 갖고요. 아멘이라고 한 분이 말씀하시네요. 제 머릿속에 불안이 항상 가득합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또는 미래에 대해 불안함이 너무 커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상상하기도 하며 그냥 하지 말자고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쓸데없는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방법, 과감해질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그런 건 하지 말아요. 자, 본인 소개. 저 20살. 20살? 네. 대학생입니다. 전공은 어떻게 돼요? 저 미술학과에. 아, 미술학과. 미술은 언제부터 했어요? 저 입시에서 고1 때부터 했어요. 고1 때부터? 네. 미술하기 전에는 이런 불안감이 없었어요? 그냥 성격이 좀 소심해서 약간 불안함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불안함은 우리 학생이 보기에 어디에서 영향을 제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냥 선천적으로 좀 소심한 성격이 있어서. 성격, 저도 좀 전염이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 초등학교 때도 좀 소심했어요? 아니요, 완전 날라다녔어요. 근데 그러면 언제부터 좀 소심해진 것 같아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 네. 무슨 일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없었는데. 네. 오늘은 누구랑 왔어요? 저 가족들이랑 왔어요. 가족들? 네. 그러면 엄마 오른쪽에 계신 분, 네, 맞아요. 네, 아빠는요? 아빠. 아빠, 그냥 아빠 너무 동안이시네. 네, 맞아요. 얼마나 좋을까요? 딸이 공부 또 잘해서 또 미술해서 또 좋은 학교 가고. 공부는 못해요. 공부는 못해요? 이렇게 사실을 말해야 되니까. 또 할 말은 다 하네요, 또? 네. 그래요? 네. 할 말은 하는데? 네. 좀 불안함이 많아요. 미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또 미래에 미술을 대해서. 하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그게 전공하고 조금 상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요? 미술을 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기도 하니까. 좀 내가 좋아하는 미술을 직업으로 삼아도 될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가 미래에 대한 상상을 이게 되면 막 이렇게 해서 뭐 가난해서 막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을 못 잘 때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정도로? 네. 오늘은 누가 오자고 해서 왔어요? 엄마? 네, 저희 엄마. 엄마가? 네. 그럼 우리 학생도 강연을 들었으니까 온 거예요? 네. 강연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네, TV 같은 걸로. TV 같은 네, 거? 엄마가 또 말도 많이 해줘요. 저 엄청 좋아해서. 지금 많이 풀렸네요, 그쵸? 네. 그쵸? 네. 지금은 말이 풀리니까 이게 잘 되는 것 같아요. 맞죠? 네, 맞아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 보면은. 맞아요. 이 유리구슬 같은 딸이 이 열이고 무언가 안에 무엇이 있는데 너무 이거 잘못하면 깨질 것도 같고 조심조심 엄마 아빠가 막 이렇게 교육을 시키셨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제가 아직은 말 안 하는데 제가 한 3년 정도 어떤 작가님 작업실에서 작업을 좀 했어요. 미술 하시는 작가님. 그리고 요즘에 제가 또 다른 작가님의 문화생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미술 관련한 일을 어떻게든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 마음이 언제 불안하냐면 작가가 돼야지라는 마음을 전 거의 가진 적이 없지만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불안하더라고요. 작가가 돼야지, 전시를 해야지, 작품을 팔아야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제 마음이 불안한 걸 전 좀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전 불안한 집에서 자라봐서 불안한 감정을 조금 알아요. 그럼 그때 내가 좀 굳어요, 이렇게. 좀 못 움직여요. 활동 범위가 이렇게밖에 안 돼. 근데 불안이 풀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딱 오면 알아요, 이게. 이렇게 눈치 보고. 근데 그게 언제 좋아지냐면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할 거야. 그리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작업을 배워야지. 근데 이게 만약에 먹고 살 만한 그게 안 되면 난 내가 노동일을 해서든 난 군대도 갔다 왔으니까 내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지.
그 마음을 먹으니까 그 불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학생에게 그렇게 추천하고 싶어요. 작가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유명한 작가가 되려고 하지도 말고, 돈벌이를 잘하려는 작가가 되려고도 하지 말자. 뭐가 더 좋냐면, 우리 친구는 미술이나 그 무언가를 좋아해요? 어때요? 네,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그리고 그 상상한다고 했잖아요. 불안에 대해서. 그거를 이쪽으로 돌리면 내 작업에 대한 상상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작업에 대한 상상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방향을 잘못 틀어져서 미래에 대한 상상으로 간 것 같아요. 불안한 상상으로. 이 상상력이 없으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제가 장담컨대 진짜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 그 작업이 돈이 될지 안 될지, 유명해질지 안 할지 이거는 몰라요. 지금 남자친구는 있어요?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제가 좀 유교걸. 유교걸? 지금 남자친구 한 번도 안 사귀어봤죠? 네. 지금 소리가 이렇게 네. 자, 알겠어요. 자, 한 번도 안 사귀어봤어요, 지금 우리 친구는. 자, 근데 우리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 남자가 우리 친구랑 연애를 했어요. 교제를 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나한테 되게 원하는 게 있어요. 명확한 스킨십을 원해요. 손을 잡고 싶고 뭐 키스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자꾸 물어봐요. 언제 할 거냐고. 내가 이거 파스타 사줬는데 키스 언제 할 거냐고. 근데 솔직히 나 이런 거 자주 물어보기가 그런데 나 지금 저번에 고르곤졸라 피자도 사줬고 나 진짜 김밥 천국에서 라볶이도 사줬고 나 그리고 저기 니클로즈도 내가 사줬잖냐. 근데 나 언제 뽀뽀할 수 있냐. 그 시기라도 알 수 있냐. 아니 진짜 나 기다릴 수 있지만 시기는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우리 여학생은 여성으로서 그 남자에 대해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별로예요. 좀 별로죠? 네. 근데 내가 이 남자 되게 느낌이 좋아. 그러면 만난 지 한 달도 안 되고 일주일도 안 됐는데 스킨십이 자연스럽게 됐죠. 했죠? 했어. 걸렸어. 아니래요. 지금 아니래요. 엄마 아니래요, 지금. 자, 근데 봐봐요. 작품하고 연애하고 전 되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은 자꾸 여자의 마음이야. 나 이 사람하고 스킨십 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와야 돼. 저 남자에 대해서도 나도. 그러면 나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나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고 나 키스도 할 수 있어. 근데 자꾸 이 남자가 목적이 그거야. 그 시기는 알고 싶다. 내가 언제까지 고르곤졸라를 사줘야 되냐. 나 이렇게 많이 애쓰고 니네 집도 바래다 주고 나 이것도 너한테 해주고 저것도 해줬는데 언제 나랑 스킨십 할 거냐. 여러분 여성분들 그런 남자 만나본 적 있죠? 오늘 수녀회인가요? 여러분이 옛날에 누군가를 사귀었을 때 이 남자가 뭔가를 나한테 선물을 하고 뭘 밥을 사주고 친절을 하고 하는 이 모든 게 너무 스킨십에 맞춰져 있어. 여자분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죠? 여러분은 그런 게 느껴지면 좀 어때요? 네? 감사해요? 근데 그게 삶의 구조인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술의 구조는 더 정확해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친구는 미술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삶의 구조를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작업을 통해서. 좋은 작가가 되고 좋은 작품을 만들고 내가 유명해지기도 하고 내가 아트페어에서 내 작품이 자주 팔리기도 하고
내가 글로벌 진출을 하기도 하고 그 마음, 소망 가질 수 있는데 그게 본질이 되면 역설적으로 그 세계는 우리 친구를 밀어낼 거예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더 좋으냐? 우리 친구 안에 상상력을 갖고 자기가 이 작품에 대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불안이 조금씩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마음도 추천드려요. 내가 미술로 못 먹고 살아요. 그 실력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내가 미술을 좋아하면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다른 일로 내가 내 생활을 하면서 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업이 좋으니까 작업할 거야.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강사님 저는 그만큼 미술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미술을? 놔줘야 돼. 놔줘요. 흘러가게. 저 성악 전공했잖아요. 네. 제가 성악을 놔서 전 제 무대로 흘러온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친구가 미술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엄마 아빠는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이름 있는 학교에 학과에 들어갔는데도 미술을 못했다? 이게 아니라 네가 뭘 해도 돼. 산업 디자인을 해도 되고 뭘 해도 네가 정말 애정하고 좋아하는 걸 하기를 바래. 엄마는 아빠는 그거를 바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작가가 되려고 하지 말고 본인이 되려고 하시길 추천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본인 이름이 뭐예요? 우리 학생 이름? 최주원이요. 최주원. 원. 네. 주자 원자가 한자 뭐예요? 주인 주자의 근원원. 그러면 근원의 주인이 되어라? 맞아요? 네. 이름 누가 지어주셨어요? 철학관에서 지어줬어요. 철학관에서 아버지가 돈을 내시고 지으셨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 엄청 중요한 거 소개할게요.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What's your name? 라고 할 때 우리는 이름이 뭡니다라고 말하잖아요. 이걸 아주 간단하고 중요하게 말하면 이렇게 묻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당신의 소망이 뭐예요? 예를 들어 Who are you? 너 누구야? 라고 말할 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내 나이를 말할 수도 있고 내 직업을 말할 수도 있고 내 회사를 말할 수도 있고 누구네 엄마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름이 뭐예요?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요즘 뭘 소망하세요? 소망한다는 건 본다는 거거든요. 요즘 당신의 관심은 뭐예요? 더 쉽게 설명할게요. 요즘 당신은 어떤 일에 돈을 써요? 요즘 당신은 뭘 자주 봐요? 요즘 무슨 생각을 자주 해요? 그게 훨씬 실존적인 당신의 이름이 뭐예요거든요. 그러니까 주원은 엄마 아빠의 소원, 소망. 근데 이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인격체가 됐으니까 그러면 내 소망은 뭐지 요즘에? 난 뭘 원하지? 난 뭘 바라보고 뭐에 돈을 쓸 때 돈이 안 아깝지? 그게 그 사람인 것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교육을 받았냐면 우리는 무슨 교육을 받았어요? 공교육이라는 걸 받았어요. 이거는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에 근로자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문화적인 근로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만든 교육 시스템이래요. 그래서 되게 흥미로운 건 교도소, 군대, 학교의 건물이 똑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오셨죠, 여러분? 지금 얼굴이 국민학교예요? 나이 잡섰다고요, 지금.
그러면 국민학교에 가면은 그 사각으로 된 건물이 있고 앞에 연병장이 있죠? 그게 군대도 똑같고 교도소도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 참고 이걸 해. 근데 인간이 언제 제일 잘 참는 줄 아세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할 때. 그때 인간은 숨을 제일 잘 참아요. 자기의 목적의식이 명확하게 있을 때. 근데 우리는 목적도 명확하지 않은데 그냥 숨을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숨 막혀가지고 걸린 병이 공황장애죠. 그러니 이거 엄청 중요한 교육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예술은 더 그렇거든요. 예술은 너 누구야? 당신 누구예요? 당신의 상상력은 뭐예요? 당신은 뭘 소망해요? 이게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작가를 죽이고 본인이 돼야 돼. 그리고 후세대는 그 사람을 훌륭한 작가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통. 보통 훌륭한 작가들 거의 또라이. 그러니 불안하다는 건 창조성이 있고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을 감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내면으로 딱 돌리고 상상력을 돌리면 좋은 작가의 소질이 꽤나 많이 있어 보여요. 근데 그게 좋은 울타리 안에서 이 불안감이 타야지 이게 난로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밖으로 나오면 카페트도 태워버리고 집도 태워버리잖아요. 그래서 오늘 잘 왔어요. 감사합니다. 이 내용이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우리 친구가 되게 좋은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본인이 본인에게 메시지를 한번 합시다. 불안감을 느끼는 내가 나에게. 우리 저 카메라 보고 본인이 하고 싶은 말 해줘봐요. 본인이 본인에게. 안녕. 보통 애가 아니야. 보통 애가 아니야. 아, 소심하지 않아. 소심하지 않아. 안녕. 응, 한번 보고 좀 해줘요. 저기다 보고. 안녕. 응. 좋은 엄마 아빠랑 같이 와서 너무 좋고 힘들더라도 너가 하고 싶은 거 열심히 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가보자. 안 불안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나만큼만 한다. 내가 생각한 만큼 하는 게 아니라 뭐만큼만 한다고요? 그냥 나만큼만 하고 모질한 건 좀 받아준다. 인정하고 받아준다. 그러면 딱 나만큼 하거든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멋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하려고 하고 잘 보이고 싶고 감추고 싶으니까 뽕을 넣는 거야. 뽕. 머리에도 뽕 넣고 고데기로 말아가지고 뽕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감정에 메이크업을 너무 심하게 하고. 그러니까 음성은 떨리고. 왜냐하면 호흡이 영혼이거든요. 라틴어에서는. 호흡이 떨린다는 건 마음이 떨린다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느끼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생각이 많고 진지하다 못해 심각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말하면 강연이 안 되기 때문에 재미있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부담이 막 드는 거예요. 내 감정은 오늘 재미있게 할 에너지가 없는데 재미있게 해야 이게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오늘 제 고민을 소개하고 마칠게요. 그러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계속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래야 조회수가 잘 나오기 때문인가? 그 숫자, 그게 나의 신인가?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다 넓게 좀 전달하려고 내가 계속 이 재미있게 하려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있나?
이런 생각을 많이 오늘도 이렇게 하고 그럼 머리가 막 열이 올라요. 그러면 찬물 샤워를 해요. 그러면 좀 여기서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이랬거나 저랬거나 이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약간 재밌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 근데 지금은 어느 만큼은 좋아졌냐? 이거를 인정하고 얘기할 만큼. 그만큼은 좋아졌어요. 나만큼만 해야지. 내가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별 얘기 아니지만 자꾸 듣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 사람의 모임에서 가라앉는 분위기가 싫어 분위기를 띄우는 편입니다. 그런 제가 어느 때는 푼수 같고 싫을 때도 있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전 이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 제 경험인 것도 같은데 제가 어려서 집안 분위기가 어두웠거든요. 아버지 장애가 있었고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서 어두워졌어요. 솔직히 저희 집은 장애 때문에 어두워지진 않았어요. 그건 20, 30%. 그걸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직면하지 않고 그것에 대해서 가족의 논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영향은 더 과하게 받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저 엄마가 이제 저 아버지 술 먹고 오면 빨리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저 국민학교 때 막 도망간 거예요. 도망. 그래가지고 제가 눈치를 많이 보게 돼서 눈이 커져 버렸어요. 제가 원래 눈이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이게 미어캣처럼 된 거예요. 미어캣처럼 이렇게. 이거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되나? 아버지가 막 마당에다가 신발장에다 자기가 그럼 죽겠다는 거예요. 머리를 막 신발장에 박고 있더라고요. 국민학교 때 봤어요. 그걸 실제로. 어린 나이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렇게 하면 안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액션까지나 우리 아빠는 야 저거 액션인데 그리고는 또 동네 가서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이렇게. 그럼 한 12시 넘으면 아버지 주무시고 엄마가 막내 누나한테 저 찾아오라고 그래요. 김미자 연년생이야. 근데 김미자는 저한테 야 이 겁쟁이 같은 새끼야, 네가 남자니까 엄마를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니야? 넌 겁쟁이야 이 새끼야, 따라와. 지금도 누나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 대한 죄책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게 3, 40년 지나서도 어떤 영향을 미친 줄 아세요? 내가 서울에서 행복하면 죄책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아버지한테 맡고 있을 텐데 평생 내가 여기서 웃어야 돼? 내가 여기서 이런 좋은 걸 먹어야 돼? 그러니까 나도 더 힘들어야지. 나도 더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야 이 죄책감에서 내가 해방되지. 이런 무의식. 그러니까 이제 여유가 불안하니까 계속 일하고 나를 궁지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거 다 허상입니다. 제가 불행해야 엄마한테 죄책감을 더는 거 이거 허상이에요. 제가 잘 살아서 엄마한테 좋은 모습 보이고 계좌이체 하는 게 최고 아닙니까? 엄마 잘 지냈어? 이렇게 하는 게 엄마한테 최고 아니에요? 부모 되는 입장에서 자식이 그렇게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고 계속 자기 삶을 궁지로 몰아가는 게 그게 부모가 원하는 바고 그게 자식이 원하는 바겠어요? 아니죠. 우리는 허상에서 10년, 20년 상에서 갇혀 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 어머니처럼 감정 메이크업을 한 거예요. 밝음을, 어둠을 직면할 수 없으니까. 그러면 전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가라앉는 분위기가 왜 싫겠어요? 정말 제 정확한 마음이에요. 고요하면 나의 무거운 현실을 마주하게 돼 있거든요. 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고 내가 죽어서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무거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니까 우리는 고요하거나 분위기가 편안하면 이게 약간 불안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분위기를 띄워야죠. 막 어머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저도 엄청 잘 지내요. 유후! 그럼 사람들이 어머니 너무 밝으시다. 밝죠? 밝죠? 그리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난 미친년인가? 정신이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이게 누구냐? 넌 누구냐? 제가 이거 많이 해봤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너무 심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모습도 모르겠고 내 목소리도 모르겠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머니, 감정의 메이크업 어느 정도는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저녁에 와서는 딥 클렌징. 저녁에 와서 뭘 하라고요? 딥 클렌징. 뉴트로지나 딥 클렌징. 메이크업은 지울 정도로는 하시면 괜찮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감정의 메이크업을 우리가 필요해서 했는데 집에 와서 귀찮다고 클렌징을 안 하고 그 다음날 또 필요하니까 또 메이크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안 하고 또 해버렸어. 그러니까 메이크업이 가면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가면을 너무 오래 쓰다 보니까 피부로 스며들어 버렸어. 이러면 문제예요. 근데 지금 어머니의 단계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클렌징 좀 안 한 단계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어머니에게 뉴트로지나 딥클렌징 CU 가서 뉴트로지나 딥클렌징을 사면서 클렌징 하면서 아 그래, 마음을 클렌징 한다는 게 어떤 거지? 그래, 이런 강연도 듣고,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 글을 쓴 게 사실 딥클렌징이에요. 고백하는 거, 인정하는 거, 직면하는 거. 어머니는 클렌징 하신 거예요. 필요하면 조금 하세요. 그렇지만 메이크업의 기본은 기초 화장과 딥 클렌징, 색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필요할 때는 가끔 색조를 쓰되 딥 클렌징과 기초가 된 상태에서 쓰시는 게 훨씬 피부에 좋다.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나오는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생각은 늘 하고 있지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효율적인 마음 다스리기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이게 아이들이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보면 좋을 말은 Are you okay? 이거든요. 근데 엄마들이 이제 이런 얘기 듣잖아요. 그럼 애들이 사고를 쳐요. Are you okay?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쳐 때리고 물어봐요. 그럼 애들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돼 있어. 뭐야? 둘 중에 하나만 해야지. 엄마가 드디어 미쳐가나? 때리고 나서 괜찮냐고 물어보네?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이 우리가 왜 화가 나겠어요? 왜 화가 확 나겠어요? 우리는 화가 확 난 게 아니에요. 화나는 상황을 여러 번 겪었는데 그때 내가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남편한테 이혼해 어느 날 말했어요. 남편이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이혼을 해? 생각한 지 오래됐어. 자, 여자는 생각한 지 오래됐다고 하잖아요. 갱년기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이렇게 화를 내? 갑자기. 그러면 갑자기?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화를? 갑자기야 내가! 그 여자분은 갑자기가? 세상에 갑자기는 없어요. 밑에서 견디고 참은 거죠. 그러니까 본인을 갑자기라고 다그치지 마세요. 이미 오래 참았다는 뜻이에요. 이분은. 그리고 이제 본인은 다시 내가 갑자기 화를 내네. 어떻게 다스려야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미 오랫동안 참으셨다. 너무 힘들게 참았고 마음이 착해서 참았고 어쩔 수 없어서 우린 또 참았고, 그러니 이때까지 참은 본인을 오히려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게 어떻겠냐. 그리고 두 번째, 화가 났을 때 갑자기 화를 통제 못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상시에 이완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사람들은 차를 마실 때 차만 마시면 이완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해요. 마시면서 미친놈. 차를 마실 때 생각을 하면 생각을 마신 거래요. 차는 이완되려고 보통 마시거든요. 그러려면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시는 훈련이 이완 프로그램이에요.
산책도 도움이 돼요. 지금 같은 계절엔 아침 저녁으로. 그럼 산책할 때는 핸드폰을 끄는 것이 되게 도움이 돼요. 한 5분 10분만. 그리고 걸을 때는 이렇게 몸을 느끼면서 걷기만 하는 거래요. 이렇게 해도 이완돼요. 안 그러면 막 우리 막 공원에 가보면 막 뒤로 뛰어. 얼굴에는 그 용접하는 모자를 쓰셔가지고 신원이 확인이 안 돼요. 인천 분인지 어디 서울에서 온 아줌마인지. 독수리 마스크, 부리 같은 거 나온 거 2개 쓰고. 차를 마실 땐 차만 마셔보셔라. 걸을 땐 한 5분만 걷기만 해보셔라. 좋은 곳, 집 앞에 뭐 아파트 앞에 꽃 같은 거 있을 때 그때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 패턴이 눈에 제일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은행 색깔 너무 예쁘다. 아, 벚꽃 너무 예쁘지 않아? 이때가 이완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모르면 막 은행 걸으면서 아, 똥냄새! 아이씨! 또라이, 완전 또라이 엄마. 그러니 본인이 좋아하는 거를 그것만 해봐라. 이런 추천 드릴게요. 그걸 평상시 하고 화가 날 땐 그냥 화 내셔도 돼요. 근데 이제 이런 말을 듣잖아요. 그럼 화가 날 때 화를 내면서 화를 내는 자기가 보일 거예요. 근데 동작은 통제를 못 해요. 이미 손은 나가고 있어.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걸 내가 지금 하네? 근데 동작은 이미 스매싱을 하고 있네?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동작을 어떤 자극이 올 때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시간이 이렇게 딱 생겨요. 할지 안 할지를 결정짓는 시간이. 요런 게 반복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요렇게 할 때 그 강사님이 얘기한 거 요런 때구나. 이게 좀 너무 여기선 막 그러지 말고 여기선 잘했어 이러지 말고 너무 좋겠는데 요게 그때구나 이게 보일 거예요. 그럼 계속 처음부터는 안 돼요. 어색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반드시 돼요. 이거 진짜 저 믿으셔도 돼요. 비장애인과 장애인 형제를 키우고 있는 싱글맘입니다. 2아이를 키우는데 평균을 잡기가 힘듭니다. 어느 정도로 얼마만큼 노력하며 양육을 해야 할지 항상 힘이 들고 지칩니다. 자, 평균을 잡기가 이거는 마치 군대에서 총을 쏠 때 한 방에 그 중앙에 못 쏘거든요. 그래서 한 번 쏘고 왼쪽으로 뭐 좌클릭, 우클릭을 해서 이렇게 잡아가요. 그래서 이거는 어머니 말씀대로 그렇게 해 나가는 거다. 여러분, 삼겹살을 언제 제가 뒤집나 봤더니 한쪽을 진심으로 대할 때 삼겹살을 뒤집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삼겹살이 뒤집혔다고 하지 않고 삼겹살이 익어간다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이렇게 해서 했어요. 근데 안 돼. 다시 실패가 된 것 같아. 그건 실패가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지점을 우리가 체크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 번에 그걸 절대 알 수 없고 지치지 않고 좀 지치면 쉬었다가 이렇게 다시 이거를 할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은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걸 알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이거예요. 제 고향이 제주도거든요. 사람들 저 택시 타면 뭐 한국말 잘한다고 칭찬을 하시는데 저 진짜 제주도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제주도에 가면은 여러분 돌담이 있죠. 그 돌담이 중간중간 틈이 있죠. 바람이 많기 때문에 이 바람을 너무 많이 맞으면 바람 몸살이라는 걸 식물이 앓거든요. 그러면 뿌리가 착상을 못하고 죽어버리거나 열매를 잘 못 맺어요. 그러니까 그 바람 부는 거에서 식물을 자기 삶을 지키려고 돌담을 쌓았는데 건축 자재가 없잖아요. 근데 천지로 널린 게 돌이오니까 그 돌로 쌓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현무암이 구멍이 있으니까 그 틈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틈이 있어서 태풍에 덜 무너져요. 전 엄마가 틈이 있어야 오래 간다고 생각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엄마의 틈을 인정해야. 그러니 너무 좋은 엄마가 되려고 안 하면 좋겠어요. 진짜 안 좋은 엄마는 이런 질문 안 해요. 어머니는 이미 좋은 엄마예요. Don't worry.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김상욱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는 연년생 두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큰아이가 벌써 중3이 되었습니다. 연년생에 발달이 늦은 동생 케어, 산후 우울증까지 겹쳐서 몸과 마음이 지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큰아이에게 마음 공감이라든지 인정과 칭찬을 많이 부족했던 게 지금까지 죄책감이 많이 듭니다. 왠지 큰아이가 저에 대해서 원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큰아이에게 더 잘해주고 다가가고 싶은데 어색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아이의 마음을 보듬어주고 다가가면 좋을지 질문드립니다. 오늘 요 컨텐츠는 꼭 유튜브에 이제 감독님이 올려주실 테니 이게 나오면 아이에게 카톡으로 링크를 한번 꼭 하시죠. 엄마가 어떤 마음이고 어떤 생각인지를 딸이 간접적으로 아는 것도 좋으니까요. 그리고 이건 어머니 꼭 가져가셔서 이제 딸한테 이렇게 딸 이제 뭐 책 같은데 자주 보는 책에다가 이제 클립으로 5만 원이랑 같이 이렇게 껴가지고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 없습니다. 이것만 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요. 뭐니 해도 뭐니. 그리고 너 쓰고 싶은데 써라. 엄마가 늘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깔끔한 정리는 사기 쉽지 않아요. 서로 가족 간에. 근데 가족은 다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보기에 시도는 어색하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지 않아도 이미 효과는 다 들어갔다. 그리고 캐시. 뭐라고요? 캐시. 후시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공진단이자 후시딘. 나이 많은 분들에게는 아까진기라고 할게요. 아까진기 아시나요? 올드스쿨들이 많이 오셨네요. 나이 잡순 분들. 아까진기, 빨간 약. 그래서 그 빨간 약과 함께 여기다가 꼭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가족은 너무 깔끔하려고 하면 못해요. 완벽한 프로그램 없어. 근데 프로포즈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여성분들이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남자가 프로포즈를 해요. 너무 깔끔해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새끼 여러 번 해본 것 같은데 지금 이 코스 딱 이거 지금 멘트도 그렇고 근데 어떨 때 그 남자가 귀엽겠어요? 어설픈데 진심이네. 어설픈데 진심이야. 오케이. 재호는 너와 함께. 콜! 나도 여러 번 받아봤어. 가족은 어설프더라도 시도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진심입니다. 그리고 돈을 한꺼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정기적으로 주는 돈은 저 사람이 나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게 부모에게든 자식에게든 배우자에게든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돈으로 이렇게 주면 받는 사람 뻘쭘할 수 있거든요. 네.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강연 갔는데 계좌 이체 안 하시고 돈을 주는데 제가 강의하러 올라가는데 돈을 이렇게 줘. 그럼 어떻게 나 여기다 넣어요? 나 어디다 넣어? 아니면 뭐 이렇게 들고 강의를 해요? 받는 사람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받거나 남편이 받거나 누가 받을 때 부모가 받을 때 뻘쭘할 것 같으면 뭐 고분 동선에 정성껏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엄마 뭐 거기 났어. 많지 않아 엄마. 요즘 나 형편 그래서 5,000원 넣었거든. 돈이 문제입니까? 액수가? 마음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아이가 큰 딸이 이제 6학년 됐는데요. 애한테 이제 엄마 몰래 돈을 주면서 꼭 이렇게 말해요. 엄마한테 말하지 마. 너 쓰고 싶은 데 써. 아버지 살아계실 때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지 마세요. 조금이에요. 그럼 왜 이런 거지? 왜 이런 걸 줘? 엄마한테도
근데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엄마 뭐하러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엄마도 2년만 있으면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지 따라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3년 됐는데 안 가시거든요. 얼마 전에 100살 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계획이 바뀌셨더라고요. 2년 만에 따라간다고 그랬는데 또 사람이 계획이 바뀔 수 있잖아요. 다행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 숙제고 제 진행되는 과정인데 제가 엄마를 아버지에게 두고 나왔기 때문에 엄마가 힘들 걸 알았기 때문에 서울 와서 수십 년을 저 스스로를 가둬놓고 지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즐거운 일을 해도 항상 뭐가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들이 이런 게 없을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보다 내 자녀면 이게 몇백 곱이 되니까. 근데 엄마가 아빠가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주는 핵심 방법이라는 걸 꼭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근심할 시간에 뭘 하시면 좋다고요? 옷을 사라고요? 저 기도하라고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옷 사고 싶으니까 옷을 사! 예, 맞습니다. 어떤 브랜드로 살지 기도를 합시다. 안 그래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의 강은 있으니 엄마하고 아빠가 자기의 숨골을 찾아서 시간 빨리 가는 장소에 시간 빨리 가는 일을, 시간 빨리 가는 사람을 만나서 우리가 그 에너지로 아이한테 뭘 해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이태석 신부님이 그랬거든요. 나 여기 선교하러 온 사람 아니다. 나 이 마을에 이사 왔다. 여러분 이웃 주민으로 살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에게 뭘 해주려고 하는 걸 때 힘이 들어가고 경직되거든요. 근데 이제 엄마는 엄마의 삶을 사는 거죠. 내 건강한 느낌으로. 아빠도. 그러면 아이가 가장 좋은 영향력을 받을 겁니다.